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엔 성주원입니다. 정부가 대형 민자 사업과 기업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새로 발굴해 민간 투자를 통한 경제 활성화에 나섭니다. 정부는 오늘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한국판 뉴딜 사업 등 민간 투자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속도로 3개 노선, 하수처리장 2개, 철도 1개 노선 등 7조 6천억 원 규모의 신규 민자 사업을 발굴해 연내 적격성 조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발표한 주요 교통망 사업 등 10조 원 규모 민자 사업은 사전 절차에 속도를 내 최대한 빨리 착공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개별 사업 추진 외에도 민자 사업이 전반적으로 활성화되도록 세제 혜택 마련과 규제 완화 등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와 반도건설은 한진칼이 발행한 신주 인수권 120만 주를 공개 매수한다고 공시했습니다. 공시에 따르면 KCGI의 종속회사인 그레이스홀딩스와 반도개발은 오늘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신주 인수권을 각각 80만 주, 40만 주 공개 매수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전체 신주 인수권의 33%에 해당하는 물량입니다. 공개 매수가 예정대로 진행되고 신주 인수권을 행사할 경우 KCGI와 반도건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연대해 만든 3자 연합은 기존 한진칼 지분율 45.23%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3자 연합 측은 예상했습니다. 반면 조원태 회장 측이 신주 발행에 대응하지 않을 경우 조 회장 측 우호 지분율은 기존 41.3%에서 더 떨어지면서 3자 연합과의 지분율 격차가 더 커지게 됩니다. 기체 결함으로 항공편이 결항해 12시간 이상 미국에서 발이 묶인 아시아나 항공 승객들이 항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1, 2심에서 모두 승소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 5부는 아시아나 항공 승객 67명이 1인당 1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아시아나 항공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승객들이 오랜 시간 대기하고 예정된 일정을 변경할 수밖에 없는 등의 이유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이라고 판단했고 아시아나 항공 측이 이에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전문기업 솔트룩스가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장 초반 솔트룩스는 급등 출발했지만 오전장에 약세 전환했습니다. 2000년에 설립된 솔트룩스는 AI와 빅데이터 기반의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으로 AI 상담 챗봇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솔트룩스의 지난해 매출액은 184억 원, 영업이익은 2,500만 원입니다. 정부가 오는 9월 말로 예정된 중소기업 은행 대출 만기의 추가 연장에 대한 방안을 조만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 정례 브리핑 질의응답에서 중소기업 은행 대출 만기 연장 결정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김 차관은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은행들, 주요 대출기관들과 협의하고 있다며 머지않은 기간 내에 방안을 확정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요 5대 금융그룹은 코로나19 피해 기업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 조치의 연장 여부, 연장 범위나 기간 등은 향후 코로나19 영향 추이와 기업 자금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5대 금융그룹 회장들은 오늘 은성수 금융위원장과의 조찬 간담회 자리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은 위원장은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권의 협조를 요청했고 회장단은 금융권의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화답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엔 성주원이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 전해드립니다.